네, 안녕하세요. 김우탕 노무사입니다. 이번에는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저희 그 업계의 노무관리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한 20분 정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요 강의를 드리고 있는 5월 15일 바로 그 한 2주 전 정도예요. 그 중대재해처벌 관련해서 1호 어떤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도 소개를 시켜드리고 특히 이제 저희 업계에서 어떤 점을 좀 주의하셔야 되는지 형식적인 것과 실질적인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그래도 일단 중대재해가 이제 뭔지는 아셔야 되니까 여기 1번에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일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의하는 중대재해가 뭔지, 그다음 벌칙 조항이 뭔지 한번 보시고, 그리고 관련 판례 및 언론 보도는 사실 원안에는 더 많은 게 있었는데요. 일단 이제 강의 시간도 그렇고 최근에 제1호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음미할 수 있는 점은 위주로 제가 좀 뽑아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업계에서 해야 되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성 역할에서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주목하셔야 될 조심할 부분에 대해서 좀 실무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제 파트 1에서 이제 안전보건 관리 체계 일반인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체계라는 게 영어로는 시스템인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여기 안전보건 관리 체계 말이 좀 길어가지고 저도 이제 마음속으로 안보 관체라고 이렇게 암기를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경영상의 시스템으로 녹이라는 거고요. 제가 뒤에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한마디로 이제 돈을 쓰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형식적으로 이제 페이퍼work으로 가야 될 건 아니고 개선을 하고 관리 통제를 위한 돈, 예산을 이제 어느 정도 써야 되는 그러한 이제 시대적 배경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중대재해처벌법은요, 이제 2023년이니까 재작년 1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산업안전 보건법 개정안, 김용김법이라고 불리는 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직접 고용한 사람의 어떤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만 사업주가 책임을 지던 거에서 이 도급관계나 이제 저희 업계에 많이 있는 도급관계나 위탁관계에 있을 때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지배하는 회사에 대한 책임을 이 물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었는데 이거 가지고는 이제 부족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은 일단 행위자 자체를 그 처벌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영 시스템 상에 있는 대표이사, 뭐 회장님 이런 분들은 이제 직접적인 행위자가 아니니까 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처벌을 해야 된다. 해서 이름 자체가 중대재해처벌법이잖아요. 그래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그 시행이 이제 됐고 올해 아니, 작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공사 금액은 50억 이상인 그 건설업 분야부터 시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내년 마지막 줄 보시면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의 이제 개인 법인 상관없이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이제 적용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이면 대부분에는 다 적용이 될 예정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5인 이상의 사업주가 적용 범위다. 네, 요거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대재해는요, 이 약자로 그냥 중처법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중처법에서 중대재해를 산업재해하고 시민재해를 이렇게 두 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그 업계에서 주목하실 거는 이제 시민재해라기보다는요, 일단 산업재해가 더 가까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대산업재해는 뭐냐면 좀 약간 좀 센 얘기지만 정의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중대재해에 해당이 돼야 중대재해로 인해서 처벌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그래도 담당자로서 좀 알고는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 사망은 한 명이고요. 사망은 한 명, 그다음 사고는 두 명, 그다음에 이제 질병은 세 명이에요. 그래서 원, 투, 쓰리 이렇게 기억하시는데 사망 한 명, 사고 두 명, 질병 세 명이에요. 근데 수식어가 있습니다. 사망은 이유 불문에서 한 명 이상이면 무조건 중대재해고요. 그 사고 같은 경우는 두 명인데 이 원인 자체가 동일한 사고여야 돼요. 그러니까 주로 저희 이제 아파트 관리 현장이나 집합 건물 쪽에서는요, 그 보수 공사들이 많고 보수 이제 설비를 보수하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 사다리를 타고 많이 올라가시거든요. 근데 그 사다리로 그게 이제 동일한 사다리가 만약에 넘어져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게 동일한 사고예요. 그래서 그 사고가 그 사고로 인해서 부상자가 두 건 이상 발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가료 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때 이게 중대재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과로 이런 것들은 요 중처법에 의한 질병은 아니고요. 그 급성 중독 등 시행령에서 정하는 24가지 어떤 그 직업별 유해인자가 있는데 일단 저희 집합 건물 쪽에는 그렇게 그 큰 해당 사항은 일단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저희가 주목할 거는 이제 사망이라던가 그 부상 2명인데 이제 6개월과 동일한 사고다 해서 같은 원인에 의한 사고여야 돼요. 이 말은 한 번 정도는 사고가 날 수 있는데 또 사고가 났다라는 거는 전혀 주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게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정의고요. 참고로 중대시민재해는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에서 가습기 사고 같은 경우, 그다음 공중이용시설에서 뭐 아주 예전에는 뭐 성수대교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재해로서 이거는 주로 지자체나 행정기관에 대해서 이제 적용이 되는 건데 이 부분은 저희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이제 주요 내용은요. 요 교환은 저희 여기 수강하시는 분들한테 그 이제 배포가 될 거니까 여기서는 제가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자,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을 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인력 및 예산이라는 말을 주목을 해보시게 되면 예전에는 그냥 뭐 이렇게 서류적으로만 이렇게 준비했어도 그냥 넘어갈 수 있었지만 현재는 경영 시스템 내에서 안전보건을 하나의 분파로 인정을 하고 거기에 사람도 투입하고 돈도 투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축을 하고 선제적으로 이행을 하라는 거고 요 나머지는 그 뭐 어쨌든 사고는 안 날 수가 없으니까요. 재발 방지 대책이나 개선 시정 명령 등을 잘 따르라는 건데 일단은 관리 체계 구축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내용은 이제 마지막 시간에 아니 마지막 그 파트 3에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이행을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일단 위험 요인이 뭔지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가장 좋은 건 제거하는 게 가장 좋은데 예를 들어서 사다리에서 자꾸 사람이 떨어지는 사고가 과거에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 산재 건수만 봐도 이건 파악이 되거든요. 그 사다리 업무 자체를 없애는 게 그 이론적으로 가장 좋지만 그게 불가능하면 그 위험을 다른 걸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무판이 있는 사다리로 바꾸던가 일자형을 쓰지 마시고 A자형을 쓰시던가 이렇게 아웃트리거라고 그래서 받침대를 좀 놓는다던가 이렇게 하는 거고 행정적인 통제 방안으로서 여기가 많이 미끄럼 사고가 있으니까 좀 조심해달라는 어떤 표지판을 식별하는 장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서 그 이행 개선이라는 거는 한번 횟수를 분기나 반기별로 점검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회의를 하시고 예방 활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대재해 처벌 관련해 가지고는 상당한 어떤 참작 사유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그 중처법 6조에 따르면요. 사망에 이를 때는요. 몇 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보통 하는데 여기는 1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소값을 정해놓고 있고 벌금은 최대 10억 원까지 들어가서 산업안전보건법보다 훨씬 과한 어떤 처벌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시게 되면 경영 책임자라고 나와 있어서 이 회장님까지 처벌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사고 질병, 이 별표는 제가 이렇게 주석식으로 달아놓은 건데요. 사고 질병은 지금 그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 5년 이내에 재발했다. 그러면 0.5배까지 가중하게끔 돼 있어요. 이런 내용은 이제 그 법제처에서 얼마든지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뭐 참고로 보시고 그 최근에 지금 여기 이제 4월 달에 이제 선고가 된 이 사건인데요. 자, 요거는 이제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이제 선고를 해서 4월 달에 이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사항인데요. 일단 이 업체의 특징은요, 그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이 도급과 수급해서 도급 관계예요. 저희와 유사하게. 자, 그랬을 때 지금 여기 도급업체 대표이사라고 그래서 위에 있는 원청에 해당하는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중처법 위반 및 산업재해치사라는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고요. 집행유예 3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수급업체, 그러니까 이제 원청, 하청이라고 표현하면 하청 쪽의 현장 소장분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는 도급업체의 임원격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리고 수급업체, 하청업체 벌금 1,000만 원, 도급업체 3,000만 원,
그리고 안전관리자, 원청 소속의 안전관리자도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사건의 어떤 계열을 보시면 이제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사망 사건이었고요. 그 슬링벨트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렇게 그 물건을 이렇게 묶는 벨트를 얘기하는데 그게 거기서 이제 물건이 빠지면서 거의 100kg 상당의 이제 그 고정 앵글을 건물 내부로 당겼다가 이게 이탈해서 바닥으로 떨어져서 반동으로 이제 밑으로 추락해서 사망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요 슬링벨트를 묶을 때 어떻게 이제 이탈이 안 되도록 평상시에 교육을 시켰거나 이러한 안전 조치들이 지금 없었다라고 이제 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판결의 의미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그 집합 건물 쪽에서 보셔야 될 건 뭐냐면요. 뭐 이제 그 중처법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등의 지금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일단 행위자가 아닌 그 원청업체 기업의 경영 책임자까지 책임을 물은 거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제 도급을 관리사무소 도급을 받았는데 예전에는 이제 뭐 관리사무실, 그다음 기전, 청소, 미화, 경비 그걸 묶어서 받은 경우가 있었는데 현재는 또 경비는 다른 용역업체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뭐 수직 계열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아파트 관리 단지를 혹은 집합 건물을 관리하는 위탁업체 중에 가장 최상위에 있는 회사가 여기처럼 도급업체가 될 수 있고 그 밑에 뭐 밑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경비업체가 수급업체처럼 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해당 경비원분이 만약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 원도급업체, 그러니까 원청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 업체의 그 오너가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것까지 확대가 가능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선재정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아마 이 사건을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은 상상적 경합관계로 해석한 판결이다 해서 일상 용어가 아닌 게 나오거든요. 자, 요거는 그냥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시면 사람이 이제 사망을 했잖아요. 자, 사망을 했을 때 그 사망 한 건으로 중처법 위반 사항이 나오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나오고 형법 위반 사항이 나와요. 업무상 과실치사. 그래서 세 가지의 죄명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가장 그 중요한 거 끝에서 이 빨간색 처리한 거 보면 가장 중한, 가장 이제 형량이 센 그 법을 적용하는 게 상상적 경합관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놈, 가장 센 거를 남기고 나머지는 상상 속으로 보낸다는 뜻이거든요. 저 상상이 우리가 어떤 뭐 그 이상형을 상상한다 할 때 그 상상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 실체적 경합관계라고 밑에 파란색으로 나온 거는요. 이제 사망 사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제 죄명이 나오는데 그거를 다 합산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처럼 뭐 산안법 3년, 중처법 10년 하면 13년으로 가지 않고 가장 중한 죄를 끌고 와서 이제 1.5배, 뭐 1.3배 이런 식으로 가중 처벌을 하거든요. 그걸 실체적 경합관계라고 하는데 현재 이 판례에서는 상상적 경합관계라고 하는 가장 센 처벌을 보이는 중처법으로만 이제 처벌을 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저희가 이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성 역할을 할 때 일단 이론적인 참고 사항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그 저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거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요거를 참고할 만한데 물론 이거는 저희 지금 잠깐 슬라이드 넘겨보면요. 저희 어떤 사업시설 관리업에 해당하는 저희 업종은요. 30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의무가 있어요. 하지만 임의적으로 저희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벤치마킹해서 설치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위계질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별개로 사업주, 이제 오너가 사업주가 있고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는 어떤 관리회사의 그 임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는 이제 현장 소장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관리 감독자는 경비반장이나 기전실장 이런 분들이 관리 감독자가 되고요. 그 밑에 실제로 일하는 근로자분 해서 이렇게 수직 계열화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보통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라고 하는 분들은요, 요 수직 라인에 있는 게 아니라 옆에서 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일부 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사업장에서 직접 선임하실 수도 있고 외부 위탁을 주기도 하는데 이분들은 어쨌든 위계질서에서 한 템포 옆에 벗어나 있는 분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이제 회장님이라고 하면 사업주고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는 대표이사나 해당 관리회사 임원이 되실 거고,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는 이제 현장 소장님 정도가 가장 유력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제 관리 책임자가 관리 감독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수직의 위계 질서가 들어와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을 하고요. 제가 잠깐 슬라이드 넘기면 그 여기 심의 및 의결 사항을 이제 쭉쭉쭉 해주시는 거고 회의 주기는 분기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강의 안에 넣지는 않았지만 중처법은 6개월에 한 번씩 하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규정이 더 빡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따라가시게 되면 중처법에 관한 사항은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거든요. 근데 다시 위로 가시면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주체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경영 책임자라고 하는 오너십을 가진 자,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라 그래서 이게 추상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요. 이걸 어떻게 집행을 해야 될 거에 대해서 많이 문의들 하시는데 대단한 거 없고요. 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찾아보시면 해야 할 일들이 이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있는데 이거를 실제로 규정을 만드시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할 때 되게 뭐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거는 제가 요쪽에 있는 사례로 말씀을 드릴 건데 잠깐 제가 넘겨드린 요 슬라이드는요. 그 아까 보좌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선임에 대한 기준과 뜻이니까 요거는 직접적인 어떤 그 수직 계열에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요거는 참고로 보시고 요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보시는 화면에 나와 있는 거는요. 제가 쓴 게 아니라 작년에 저희 업종 그 사업 지원 서비스업과 그 시설 관리업 쪽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자율 점검표를 노동부에서 배포한 게 있어요. 근데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가셔서 그 사업 그 지원 서비스업 이렇게 중대재해 치면 그 자율 개선 점검표도 있고 체크 포인트가 나와 있으니까 그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이 주요한 거를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자, 일단 저희의 건물 관리 업무는 위험성이 큰 보수 작업이 많죠. 그리고 신체에 부담을 주는 특히 야간 작업이 좀 많아요. 그리고 폐기물 수거, 분리수거도 가끔 하시고 작업마다 다수의 유해 위험 요인이 항상 존재하는데 특히 아까 말씀드린 사다리 관련 사고가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 같은 데서 혹은 건물에서 이렇게 차 관련된 부딪힘도 있고 특히 이제 고령 근로자분들이 좀 계시다 보니까 청소하시다가 계단 통로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유해 위험 요인을 좀 이렇게 그룹핑하기가 어렵지는 않은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사고 예방이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주요 예방 지표는요. 그 특히 사다리 작업 시에는요. 제가 잠깐 뒤로 넘겨볼게요. 그 사다리 사고가 이렇게 빨간색 테두리 있는 것처럼 제일 많고요. 그 사다리 작업을 하실 때는 여기 보시면 작업 발판형 사다리가 아닌 일반 A형 사다리 위에서 그러니까 요 일반 A형이라는 건 뭔지 아시잖아요. 물론 일자형보다는 안전해요. 근데 일반 A형도 이게 미끄러지게 되면은 바로 이제 그 수직으로 추락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작업 발판형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사다리가 있어요. 계단 타고 이렇게 시상식 올라가는 것처럼 예, 그런 걸로 하게 되면은 바닥이 평평하기 때문에 안전하죠. 물론 이거를 구입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요. 근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예산과 인력을 쓰라고 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개선만 해주셔도 일단은 사망 사고까지 갈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 1인으로 이제 시키지 말고 옆에서 이제 좀 봐줄 수 있는 그 2인 1조를 이제 노동부에서 권장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이제 미끄럼 방지 고무 패드가 장착된 사다리만 써도 이게 부직포 같은 거 있어도 잘 안 미끄러지잖아요. 네, 그렇게 하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야간 작업을 했으면 충분한 휴식 시간을 부여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중처법 관련된 회의를 만약에 개최하셨다 그러면 일단 우리 그 관리 영역에서 과거 산재 사고가 뭐가 있었는지를 찾아서 그 부분을 보는 게 가장 좋고요. 그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면 그 옆에 동종업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찾아보셔서 그걸 벤치마킹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우리도 만약에 사다리가 사고가 났었거나 뭐 옆단지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이 지금 작업 발판형 사다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했다라는 것을 회의록에 기록하시면 되고 그걸 만약에 설치하셨다 그러면 설치하는 과정, 구입하는 과정을 사진 찍으시는 것도 좋고 동영상 찍는 게 더 좋아요. 날짜가 다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해당 종사자한테 교육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떨어짐 사고 중에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기계식 주차 설비에서 차량 출고하다가 그 사이로 틈새로 떨어져서 이제 사망한 사고들이 있었는데 이때는 이 조명 설치가 조명 시설이 너무 약해서 그 틈새를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조명 시설은 여기 75럭스 이상의 조명 시설로 돈을 투입해서 이제 해주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점검 시에는 혹시 감전 사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전원 반드시 차단하고 그 소비자들한테 이제 양해를 구하면서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부분도 2인 1조로 작업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2인 1조로 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연장 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중처법은요, 돈을 써서 예방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넘어짐 사고도 이제 저희 업종에서는 꽤 많아요. 그래서 그 넘어지는 이유가 이제 계단 통로에 있을 때 이 발기가 되게 불량해서 발을 헛디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좀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는 계단의 높낮이가 조금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여기 미끄럼 방지 테이프 부착 등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시던가 아니면 계단 참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옆에 잡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를 설치하는 그런 어떤 돈을 계속 쓰라는 거예요. 이 정도의 어떤 예산을 쓰는 게 어떤 대형 사고가 났을 때 그 어떤 소일구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자, 그리고 노동부에서 이제 대표적인 사고로 이제 또 얘기하는 게 그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이 이제 물 위에서 미끄러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망하는 사건은 되게 안타깝죠. 근데 이제 사망까지 안 가더라도 이 허리 다치시거나 이제 골절까지 갈 수 있거든요. 예, 그럴 때는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기 제거 있잖아요. 물기 제거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특히 이제 장화 자체가 장화 이제 신으시는 거를 미끄럼 방지용으로 구매를 하시는 거고 이번 회의 때 이런 거 했습니다. 그 구매 영수증 회의록 남기시고 그거를 이제 근로자분들한테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봤더니 사고 건수가 감소했다 해서 이렇게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통제하시고 이런 것들을 최소 반기 이상 해주시게 되면은 중대재해 처벌과 관련해서 실제로 사고도 없을 거고요. 설령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이 중처법을 위반했다라고 이제 처벌을 할 때는 그동안에 사업주가 했던 시스템적인 관리 사항도 분명히 보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제 좋은 거는 사고가 안 나야겠지만 만약에 이제 좀 뭐 사고 났을 때도 이러한 조치들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그 처벌 수위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드리면요. 이러한 것들, 여기 사례 이렇게 제가 화면에 띄워놓은 이런 것들을요. 실제로 현장에 가셔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으시는 게 좋고, 그 동영상 자체는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그 아주 강력한 이제 증거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거고, 이러한 것들을 서류상으로만 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어느 정도 예산 투입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이제 위탁 수수료를 지급하는 쪽에다가 이거에 대한 예산을 잡으셔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청구를 하시고 그 구매 내역은 이제 입증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최소 반기 이상 그 계획 세우시고 회의하시고 집행하게 되면 저희 업종은 어떤 이제 위험 요인이 그래도 다른 업종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어가지고요. 예,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제한된 시간 내에 하다 보니까 조금 빨리 넘어가긴 했지만, 예,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준비한 강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중대 산업재해에 대한 정의하고 안전보건 관리 체계에 어떤 거창하지는 않더라도 규정화시키고 회의 실제로 하시고 그 하나라도 이제 개선하시면서 그 진술을 시키시게 되면은 충분히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